전의 양면이에요. 아니, 언론 얘기가 나와서 예. 저는 정말 그 궁금한 거를 한번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언론 요새 기자들은 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질문을 하는데 너무 뻔한 질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며칠 전에 왜 이명수 기자가 예.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어제 명태균하고 통화했지. 예. 그래서 받아냈어요. 통화한 네, 거를. 네, 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얘기가 있었던 것까지 받아냈어요. 네. 그러면 이명수 기자의 질문을 계속 회피하더라도 그 주변에 기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다른 기자가 이어서 캐 물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물어봐? 질문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이제 현업 기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 소리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 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것에 논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정 정도의 이제 써야 되는 기사에 아마 야마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부장들이 이제 주는 소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칸막이도 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샐러리맨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겨레 신문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개혁 뭐 이런 차원에서 꼭 나는 한겨레가 아니면 안 돼. 이제 이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원오브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한겨레 독자들이 중도라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구직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출입처 이렇게 있어 보면 선배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다 그러면 이제 관록 있는 선배들이 딱 대변인이나 정책 당국자들하고 막 싸워서 막 받아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요새는 출입처가 그런 게 없고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워낙 출입 기자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실이 주는 것만 가지고 그냥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 이런 기사, 발생 기사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인용 보도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인들 인터뷰하고 이런 기자들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당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당이 이렇게 했는데 야당 니네 생각 어때요? 그러면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이렇게 했다. 이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 자기 판단, 자기 논평 이런 기능은 사설에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이 요 문제 풀어 그러면 딱 그 문제만 풀고 딴 문제는 안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정됐던 꼭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단일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꼭지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그 포인트도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기자 돼요. 그래서 기자 뽑는 시스템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돼요. 왜냐? 예전에는 기자가 독자를 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맞습니다. 이미. 니네 질문 안 할 거지? 네. 내가 그냥 찾아볼게. 네. 그게 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게 다행이죠. 네. 그 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댓글에 제목이 진짜 많아요. 댓글이 다 제목이에요. 제목거리가 전부 어떻게 이렇게 촌철살인들을 하실까 싶은 정도의 댓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 진짜 행복한 국가다. 그러니까 교육이 전반적으로 높고 교육 수준이, 그리고 다 판단을 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 이렇게 막 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몰라요. 저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손 붙잡고 다녀요. 그냥 네. 우리는 그 유세차가요 뒤집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너무 진짜. 꼴짜기를 들어가서. 세상에. 가슴이 막 뛰고 뒤집어지면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네. 이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꼭 보고가 올라오는 몇 개만 보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지자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부리고 있는 거죠, 저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하시는 거, 일꾼을 부려라 나를. 네. 그리고 나는 도구다. 이게 과거 같으면 안 먹히고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하지?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저항이 없어. 그래 부려줄게. 써먹을게. 5년 동안 써먹을게. 너 좀 잘해봐. 그러면 좋아해 줄게.
그럼 이제 정치인은 그 좋아해 주는 게 최고의 그렇죠. 기쁨이 된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 자봉 중에 네. 미국에서 오신 분 어디서 오신 분 잠깐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네네네. 영어를 너무 잘해서 뭐 좀 이상한 보도가 나오면 들어가셔서 영어 다 바로바로 해갖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11시 1분 예. 지나고 있는데요. 그 11시 집계 나왔습니다. 24.55%이고요. 이미 1,000만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1,089만 9,306명이 모두 투표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1.19%가 상승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역시 최고는 전남이고요. 최저는 대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많이 급해지신 것 같은데 맨날 포퓰리즘 비판하던 국민의힘에서 애 낳으면 1억씩 드리겠다. 단계적으로 준대요. 왜냐하면 네, 1억 뭐 좀 중학교... 주식에 다 날릴까 봐. 아우 정말 유치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힘이 생기면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 예. 아유, 정말 논평의 가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야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싶으니까 오늘 보니까 또 너무 잘못했다. 그 좀 한 번만 뭐 정말 황골탈퇴할 터이니 좀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구에서 투표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인천 계양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선은 이미 끝났으니까 네. 가장 확실한 보궐선거 구역인 인천 계양에 가서 미리 좀 동정도 살피고 네.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동정 가서 좀 살피고 아니 가장 확실한 보궐선거 예정지잖아요. 인천 그렇죠. 계양이. 이미 이제 따놓은 거기로 출마하시려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시가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사전 투표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 있습니다. 두 분 정치인들께 특히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 그리고 한 표의 가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선거 새로운 이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의원님.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김용남 의원님부터. 사실은 투표하지 않는 국민은 정치인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함부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란 세력과 확실히 절연하지 못하고 끝까지 옹호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국민들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뭐랄까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 옛날에 YS가 확실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0.73%의 차이로 대선에 진 후과가 뭐였냐를 오늘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 네, 정말 지난 3년 생각하면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오직 제 머릿속에 지난 3년 그럼 딱 한 단어만 떠올라요. 김건희.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0.73% 만약에 그때 투표 안 하셨던 분들이 나가서 2022년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 많은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투표가 총알이다. 꼭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께서는 사실 반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그동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정치 뉴스를 좀 봤어야 됐는데 주권자인 내가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네. 이건 아니지 해서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싶어서 투표장으로 나오신 어머님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분들 가운데 취재 편의점 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어제 제가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그 순간에
저희 취재 편의점이 문제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바로 시민들이셨어요. 시민들께서 저분 기자 맞아요. 저분 언론사 맞는데 왜 취재 활동 못하게 합니까? 왜 방해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쪽 선거 관계자가 막 폭력적으로 나오시니까 한 그 여성분께서 기자님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정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말 지혜로운 국민들이 이 위기를 언제나 잘 극복하는 주체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 오늘 또 사전투표소 스케치 하러 갑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가보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여행 가시기 전에 투표하시고 떠나시는 민심 저희가 현장에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